자, 370페이지 25번 문제부터 계속해서 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창고용 건물 주식회사 동신사에 임대하고, 그러니까 창고가 우리가 비어있는 창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대하고 10월분 임대료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입금전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0월 25일 날짜 바꾸시고 입금 2번이 되겠습니다. 입금은 차변의 현금이에요. 대변은 임대료로 기록합니다. 임대료 코드는 904번 영업의 수익입니다. 적요는 건물 임대료 수령 1번, 뭐 창고도 건물이니까 이렇게 1번 적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25만원. 자, 그 다음에 26일 거 해보겠습니다. 국제구호단체에 판매용 상품을 기부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상품을 기부하는 거, 이건 좀 주의할 사항이 많죠. 예. 왜냐면 적요를, 이건 시험에서 꼭 채점을 합니다. 상품을 대변에 넣으시면서 적요를 꼭 8번 이용해야 돼요. 적요 8번. 이걸 우리가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그럽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를 해야만이 이 상품은 매출 원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요를 8번을 정확히 넣지 않으면 손익계산서가 잘못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적요는 매우 중요한 적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은 이제 차변의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차변의 기부금으로 이때 이 상품의 시가로 기부금을 처리할지 원가로 처리할지 판단하셔야 되는데, 원가로 처리합니다. 타계정 대체는 다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대체하거나 복리후생비로 대체하거나 비품으로 대체하거나 접대비로 대체하거나 이런 다양한 대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부 원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월 26일 전표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날짜를 26일로 바꾸시고 차변에 기부금 933 영업의 비용이죠.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여기다가 국제구호단체 상품 기부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100만원 원가로 기록한다.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이고요. 146번이요.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를, 여기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적요 중에 8번 있습니다. 타 계정으로 대체 100만원. 이걸 타 계정으로 대체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제가 보여드리면, 손익계산서를 일단 한번 12월로 작성을 일단 해보면 여기 타계정으로 대체액이 100만원이 딱 와있죠.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 말고 이것도 빼준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빼가지고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적요를 넣지 않았다면 이 100만원이 빼지지 않고 어디로 다 들어갈까요? 매출 원가로 들어가겠죠. 안 빼주면. 왜냐하면 재고에서 빠질 테니까.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 꼭 전표 입력 시 이 코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7일 거 보겠습니다. 농협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2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농협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 되겠네요.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기 때문에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네요. 네, 10월 27일 분계 입력해 볼까요? 자, 27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931 거래처 지나가시고 적요에는 차입금의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인출했죠. 3번 적요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12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서울은행. 그리고 밑에 적요 중에 보통 6번인가요? 네. 차입금이니까 대출이죠. 네, 6번. 대출이자 보통예금 인출 12만원. 이렇게 만들어진 적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일 거래 볼게요. 안동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25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자, 서울은행 보통예금은 차변이 되겠네요. 그렇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525만원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차변은 보통예금이 되고요. 대변의 단기대여금하고 이자 수익이 되겠죠. 대변의 단기대여금과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10월 28일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이제 525만원 적요는 없군요.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대여금과 이자 회수라고 여기다 쓰면 되죠. 대여금과 이자 회수 금액은 525만원. 대변은 이제 두 개로, 대변은 단기대여금 114번 거래처 안동상사 코드로 넣으셔야 되고, 예, 대여금이 회수된 거니까 5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단기대여금 보통회수라고. 그래서 5번 쓰시고 금액은 500만원. 또 대변에 이자 수익 901번. 자, 거래처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적요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없군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타자하면 되죠. 네. 대여금 이자 25만원. 네. 이렇게 차변의 보통예금 525만원, 대변의 단기대여금 500에 이자 수익 25만원을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기타 거래 마지막이네요. 10월 29일 안동상사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만원에서 원천징 주세액 46,200원을 차감한 잔액 25만 3천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네. 자, 그러면 보통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이 되는데 얼마가 되느냐? 네, 25만 3,800원이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하나가 보통예금 말고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원천징수 당한 거. 이것을 선납세금으로 기록해. 법인이 원천징수 당하면 자산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46,200원. 그래서 차변합계가 30만 원이 되고요. 대변은 수익이 발생한 거죠. 이자 수익.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 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건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한다. 요거 아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10월 29일 거는 10월 29일로 날짜 바꾸시고 우선 대변부터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고 거래처 지나가고 적요는 지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란 말이에요. 없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여금 이자라고 하시고 30만원 수익 발생시킵니다. 자, 차변 두 개로 나누어지죠. 103번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건 253,800원. 거래처 써야죠. 서울은행. 네, 대여금 이자 복사하고 가시면 되고 253,800원. 또 차변에 선납세금. 거래처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이자 소득 원천징수한 거죠. 1번. 예.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당한 것이 선납세금이에요. 그게 46,200원. 그래서 우리 법인이 선납세금 처리하는 경우가 지금처럼 어떤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면 그거 선납세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애납 10월 달에 법인세 중간애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간에 납부하는 법인세도 선납세금 처리합니다. 그랬다가 이 선납세금을 결산 때 어떻게 해요?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시키는 결산 수령분계를 그때 하지요. 결산 때. 자, 10월 29일 거. 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좀 지루했습니다.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해가지고 한 29건의 기타 거래를 한번 분계를 해봤는데 분계 연습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형상사의 다음 연습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이것도 역시 분계 연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연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분계는 자동으로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여기서는 유형을 선택하는 거라든가 그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속서류 이런 것들을 내가 입력한 거래가 어떤 부속서류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잘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전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 라는 문제네요.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까지 하라. 그러니까 이 거래 명세서를 보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도 하고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까지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거 처음 해보는 문제는 아니죠. 앞에서 해본 적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품을 공급한 거래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니까 유형은 11번 유형이라는 거죠.
자, 날짜는 11월 1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1월 1일, 유형은 11번, 품명은 거래명세서에 있는 대로 정장구두, 수량은 10개, 단가는 17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죠. 미림. 전자세금은 우리가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둬야 됩니다. 0번. 자, 분계는 보니까 아까 전에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자기압수표는 계정가복이 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금전표로 두 줄로 전표가 완성이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입금전표, 상품 매출 입금전표. 자, 이 분계는 차변의 현금 187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17만원, 상품 매출 170만원. 만약에 손으로 쓴다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대변은 부가세 예수금, 상품 매출 이렇게 쓰시고, 차변은 현금으로 해서 187만원 이렇게 종이에 답을 쓸 때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래 명세서를 보고 입력했기 때문에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에 지금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이런 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러 갈 겁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 가볼까요? 11월 1일 그거를 조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회가 되죠. 앞에 체크박스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로그인 창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여기 밑에 사진이 나오면 발행 눌러주시고, 그리고 확인, 그리고 또다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위에 있는 단추 눌러주시고,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미전송을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되고요. 위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 눌러주시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창 닫아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서도 요거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왔을 때는 조회 한번 눌러보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하고 나타난다. 이렇게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2일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선수금이죠. 20만원.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럼 외상매출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이 와야 되니까 혼합분계를 선택하겠네요.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라. 자, 이것도 아까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는 유형이 11번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표 입력 날짜는 여기 거래명세서의 거래일자 11월 2일로 입력합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자, 11월 2일 역시 유형은 11번. 분명히 두 가지 이상일 때는 복수거래 단추를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등산화 10개 10만원,
두 번째 줄에는 운동화 10개 10만원. 그리고 확인. 그리고 합계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거래명세서에 있는 합계가 220. 내가 입력한 합계도 220.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코드. 거래처 코드죠. 공급받는 자, 그리운을 입력하시고, 전자세금.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0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선수금도 있었고 외상매출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혼합. 자, 대변은 완성이 됐습니다. 부가세 애수금과 상품 매출.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에 선수금 259번이죠. 금액은 20만원이었습니다. 엔터 치고 또 차변에 외상매출금 금액은 200만원이겠죠. 2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탭키를 눌러서 여기 거래처 수정사항이라든가 차변 대변 합계가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하셔라 그랬습니다. 고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가가지고 또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이번에는 11월 2일인가요? 예, 2일로 검색을 합니다. 엔터 쳐서 앞에 체크하고 전자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그런 다음에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확인하면은 국세청 전송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면 돼요. 이거 닫아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 매입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한번 해가지고 전자발행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1월 3일 거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에 세액 30만원을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외상분계하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세매출, 전자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별도로 발급을 추가로 안 하기 때문에 1번 전자입력으로 모두 해주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할 거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세금이 있으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이거 역시 11번 유형입니다. 자, 11월 3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품명은 상품, 수량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 300만원, 거래처는 우리상사, 전자세금란은 1번 해주세요. 전자입력. 네, 분계는 외상분계 합니다. 그러면 밑에 분계가 완전히 자동으로 잘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 두 건 발행했고 또 전자입력으로 입력했고 이 모든 것은 어디로 반영됐을까요? 예,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두 군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금 우리가 10월 거를 입력하니까 기간은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매출 3건을 입력했는데 왜 이렇게 매출처가 많을까요? 백데이터가 미리 있었어요. 보면은 우리가 입력한 것은 우리가 3개만 추가했었습니다. 그 전에
입력된 것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입력한 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반영됐는가? 우리가 입력된 것만 있다면은 딱 세 건을 우리 상사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리운 그 다음에 미림 이걸 우리가 딱 찾아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른 거하고 섞였으니까 물론 섞였어도 여기서 우리 상사 4건 중에 1건이 여기에 해당되고 미림도 미림은 우리가 지금 입력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어? 그리운 1건 이런 것이 지금 10월 달 걸로 추가된 거였습니다. 자, 4일 날 거 연습하겠습니다.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기산서 전자입니다. 전자 발급했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다.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입니다. 이건 현금. 그래서 현금과 외상이니까 혼합분계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11번 과세매출로 해야 됩니다. 자, 11월 4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에는 상품 해주시고요. 수량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500만원 거래처는 동신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1번 분계는 혼합 3번 자, 대변은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당좌수표로 50만원 받은 것은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3번 차변 101번 현금 50만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그래서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500만원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와 차대변에 합계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5일 날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날 거 보시면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이 돼요.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우리가 이미 발급을 했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이것도 1번 해주시면 되고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외상대금과 상계처리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11번 유형입니다. 판매가 상품 판매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이니까 11번. 자, 11월 5일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11번. 자, 품명은 상품이고요. 수량이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를 넣겠는데 수량은 없고 공급가액만 나와 있으니까 공급가액란에다가 마이너스 50만원 그렇게 입력하시고 자, 거래처는 우리상사 전자세금을 발급했죠. 1번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된다.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분계 하시면 밑에 보시다시피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마이너스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분계가 입력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6일 날 걸 볼까요?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하고 이게 제일 복잡해요. 뭐 매각하고 이런 거. 유형자산 매각에 관한 분계가 최소 기본적으로 5줄이 나오죠. 밑에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600만원에 세액 60만원을 발급하였다. 그러니까 600만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승용차를.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미수금이군요.
혼합 분계해야 되겠죠. 우리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는 뭐 대금 관계를 떠나서 혼합 분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취득금액 분계도 해야 되고 또 감가상각 누계액 분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혼합 분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 11월 6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이죠. 네, 품명에는 승용차가 되겠고요.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600만원이죠. 거래처는 한국상사죠. 한국상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1번. 분계는 3번 혼합. 자, 우리가 승용차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고치시고 개정 과목을 208번 차량 운반구로 고친 다음에 대변의 금액을 취득 금액으로 고쳐 입력해야 됩니다. 1,800만원 취득 금액으로 고쳐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엔터 치면 세 번째 줄로 내려오는데 거기다 차변이라고 입력하시고 3번 차변 208번 코드에 1을 더해서 209번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만원이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오는 것은 뭐냐? 대금 660만원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네 번째 줄에 입력합니다. 자, 보니까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수금이 된다는 거죠. 얼마를? 660만원을 미수금으로 자산 잡습니다. 그래서 3번 차변에 미수금 120번 660만원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줄을 바꿔보시면 다섯 번째 줄이죠. 지금 200만원의 차익이 나 있어요. 이 200만원이 유형자산의 처분 이익이거나 또는 손실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변에 넣어야 대차가 맞죠. 그래서 대변에 오는 것은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변 구분을 대변이라고 하시고 사대변 유형으로 검색을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선택합니다. 914번 그리고 200만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수정할 사항 없는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맞는가를 한번 검증을 해보면 1800에 취득한 차량을 감가상각을 그동안 1400을 했으니까 장부금액이 400만원인 거죠. 400만원인 장부금액이 400만원인 차량 운반구를 600만원에 팔았기 때문에 200만원 더 많이 받고 팔았죠. 그래서 맞다라는 검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래는 아주 출제가 아주 많이 됩니다. 매 회차 거의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자, 7일날 것도 비슷한 문제네요. 복사기를 주식회사 스마일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금 분계해 주시면 되겠고요. 취득금액, 감가상각 누계액 이거 분계에 반영해야 되죠. 자, 그러면
11월 7일 거 한번 입력해 봅시다. 11월 7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복사기, 그리고 수량 금액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 45만원, 거래처는 스마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네요. 1번 되겠고요. 분계는 혼합. 이거 현금 분계라고 아까 제가 그랬나요? 예, 그거 잘못 판단한 거예요. 예,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금 분계하면 안 돼요. 혼합으로 해가지고 밑에 분계를 수정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상품 매출을 일단 비품으로 바꾸시고, 복사기는 비품, 그리고 대변에 있는 금액을 취득 금액으로 고쳐주시고 300만원, 그리고 세 번째 줄을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구분을 차변으로 하고, 비품이 212니까 감가상각 누계의 코드는 213번이 되어야 된다. 20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친 다음에 조 대금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49만 5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49만 5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역시 밑에 차액이 빨갛게 보일 텐데요. 자, 이 차액이 이번에는 차변 쪽으로 와야 돼요. 예, 밑에 합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 발생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시 비용은 뭐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차변해 주시고 유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950번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코드가 있다. 55만.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서 거래처나 차대변 합계를 점검하셔라. 그래서 이제 11번 과세 매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상품을 팔았다든가 또는 이런 유형자산을 처분했다든가 이런 문제로 11번 과세 매출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의 유형은요, 매출 계산서에 관련된 유형입니다. 자, 매출을 했는데 계산서 매출이라는 건 면세 재화나 용역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은 13번 유형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했다. 13번 유형이 돼야 돼요. 자, 11월 8일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상사의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니까 이것도 1번 해줘야 되겠네요.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혼합분계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차변을 잡습니다.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자, 그래서 면세상품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3번 유형으로 11월 8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8일이고요. 유형은 13번. 품목에는 면세 상품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00만원. 거래처는 신한상사.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에 1번 하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분계는 3번 혼합 분계로 합니다. 그리고 자, 부가세 분계가 없는 건 당연하죠.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 매출 대변의 수익 발생. 자, 면세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차변의 기록을 해야죠. 3번 차변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200만 원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탭을 누른 다음에 거래처를 고쳐야 합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이죠. 우리가 보통 이 메인 매출 전표의 경우에 밑에 분계가 있어가지고 집중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에 이 거래처를 고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신한상사로 놓게 되면 문제를 점수를 감점이나 내지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은행으로 고치셔라. 서울하고 엔터 쳐주셔야 돼요. 네. 372페이지 4번 신용카드 영수증부터는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거기 표시 좀 해 놓으시고 11월 9일 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상사 문제가 굉장히 문항수가 많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실무 전표 입력에 관한 것을 유형상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한다 이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상사 마무리 문제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마무리가 끝나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가 남았는데 순서를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요. 시간이 남으면 모의고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하고 나서 모의고사로 넘어가고 시간이 남을지 기출문제도 6회가 있거든요. 6회차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하시면 시험 준비가 되겠습니다.